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TV입니다. 가시 달린 드럼나무 뿌리를 3주 전에 심어놨죠. 내년 봄에는 여기서 이제 드럼나무 싹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여기 50여 평에는 올 초여름에 지리산에서 고사리 뿌리를 사다가 이렇게 심었더니 이런 것은 빨리 지금 잎을 틔웠다가 지금 다 져가고 있죠. 어제 가시 없는 민드롭 20주를 주문했습니다. 과일나무라든가 묘목, 정원수 이런 것들은 충북 옥천군에서 대부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제 2년생 민드롭 20주를 주문했기 때문에 내일 도착하면은 이 고사리밭 주변에 디귿자로 해서 심어주려고 합니다. 20주 심어주면 이쪽에는 민드럼나무, 그리고 저쪽 산 쪽에는 가시 달린 드럼나무가 성장해 가겠죠. 그리고 단감이라든가 자두 플러스 살구나무인 플럼코터, 그리고 포프나무가 잘 자라고 있을 겁니다. 아주 크게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민드럼나무가 내일 도착하면은 이곳에 심어줄 예정입니다. 20그루가 이제 2년생이니까 내년 봄부터는 드롭을 잘하면 따먹을 수 있겠죠. 두 번째 구덩이를 팠는데 아직 땅이 부드럽습니다. 얼지 않아 갖고. 그러나 12월 들어가면 땅이 얼고 하면 이제 나무도 못 심겠죠.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11월 26일, 내일 27일. 12월 들어가면은 이제 가을 나무 심기는 힘들어집니다. 이것까지 해서 총 20개의 구덩이를 팠습니다. 내일 2년생 민드럼나무가 오면은 요 20군데 파놓은 자리에 민드럼나무를 심으면 내년 봄에는 새순이 쭉쭉 올라오겠죠. 민드롭은 가시가 없으니까 드롭 딸 때 편하죠. 민드롭 20주를 신청했는데 오늘 왔네요. 어제 신청했는데 보니까 이 묘목은 거의 대부분이 충북 옥천군 이원면에서 옵니다. 이원면에 묘목 생산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밝은재, 신통, 방통 한 말 정도 되니까 40cc 넣고서 민드롭 뿌리를 1시간 동안 물에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보충제인 밝은재 물을 마시고 쑥쑥 자라기 바란다. 좀 부족한데 일단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침지했다가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박스 깊이가 얕아갖고 잘 안 묻히죠. 높이가 높은 아이스박스로 바꿔주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7일. 다행히 민드럼나무가 빨리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며칠 남지 않은 사이에 와갖고 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을 나무 심기는 11월 하순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겨울에 얼어 죽지 않습니다. 어제 구덩이는 20개 전부 파놨죠. 이제 한 그루씩 이 어제 파놓은 구덩이에 넣고서 민드럼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구덩이는 10 내지 15cm 깊이로 파서 흙을 묻어준 다음에 흙을 덮어준 다음에 나무를 살짝 틀면서 밟아줍니다. 그리고 물을 듬뿍 주면은 흙 사이에 공기층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흙과 나무가 잘 밀착해서 뿌리가 정착해서 잘 크게 하는 거죠. 몇 개월 후면은 여기서 싹이 올라오죠. 진짜 이 드럼나무는 민드롭이죠. 가시가 없는 민드롭은 잎이 나오려고 벌써 파릇파릇하죠. 땀나네.
이제 물을 주면 됩니다. 물을 듬뿍 줍니다. 그래서 흙 속에 공기층이 없어지게 해야 되죠. 그래야 뿌리가 활착을 잘 합니다. 물을 듬뿍 줍니다. 물을 이렇게 흥건히 줘야만이 흙 속에 공기층이 사라지죠. 짜잔. 물을 많이 줘야 하기에 이렇게 물통을 차에다 싣고 왔습니다. 물을 따라와서 나무 심고 조루로 물을 따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15주 물까지 흠뻑 주었습니다. 이제 5주만 더 심으면 됩니다. 20주 중에서 15주 4분의 3을 심었으니까 이제 막걸리 한잔 해야 되겠죠. 저는 일하다가 중간에 캔맥주나 막걸리 한 잔씩 하는데, 저는 20여 년 전부터 멸균 막걸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멸균 막걸리는 살아있는 효모와 효소를 다 죽이기 때문에 몸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명 그리고 여기 성분 함량을 보면은 원재료 및 함량 이런 것을 보면은 멸균 막걸리는 거의 100%라고 할 정도로 아스파탐이 들어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석유에서 나오는 제품이죠. 석유에서 나오는 제품으로 초등학교 때 그 학교 문방구점 가면은 쫄깃쫄깃한 과자 있었죠. 이름도 잊어먹었는데 거기에 착색된 식용색소 같은 것이 전부 석유 제품입니다. 석유에서 나온 제품으로 식용색소는 바람을 일으킨다는 논란이 있죠. 그리고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단맛이 200배 높습니다. 단맛은 높지만 뇌종양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파탐 들어가 있는 제품은 잘 안 마시고 생막걸리만 마시는데 효소와 효모가 살아있죠. 그런데 이거 생막걸리인데도, 지평 생막걸리인데도 여기도 아스파탐이 들어있네. 허허, 이 아스파탐이 뇌종양과 관련이 있다고 논란 있는 석유 제품인데, 허허, 생막걸리도 못 믿겠는데 거의 90% 이상은 아스파탐이 들어있습니다. 막걸리. 생막걸리는 많이 안 들어있는데 지평 막걸리가 전국 체인점에 나가면서 아마 아스파탐을 넣었나. 하여튼 이제는 캔맥주 위주로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통주죠, 막걸리. 그 정읍에서 나오는 거 있고 또 옥천에서 나오는 전통 막걸리에는 아스파탐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걸 마셔야지 안 되겠다. 아니면 캔맥주로 돌려야 되겠습니다. 고수레 또는 고시레라고 하죠. 전설 속에 있는 진짜 이름입니다. 고수레는 인명으로 고조선시대 농업을 관장하던 장관 직책으로 보면 됩니다. 이름이 고수레였다고 합니다. 고수레.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는 밥 먹기 전에 또는 술 마시기 전에 3번 술잔을 올리면서 고수레 또는 고시레 하죠. 고조선시대 농사를 담당하던 장관님의 이름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고수레 한 잔 마시겠습니다. 배추 속도 술안주로 그만이죠. 아, 맛있다. 막걸리 세 잔째입니다. 세 잔째. 맛있다. 이건 뭐냐? 소리태 콩인가? 토끼똥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고라니 똥입니다. 산 밑이라
매일 고라니가 이쪽으로 놀러 옵니다. 고라니 놀이터입니다. 저건 한 2, 3일 지났고, 이쪽 곳은 어제 또 와서 똥을 넣고 간 것 같습니다. 막걸리나 또 한잔 하자. 민두릅은 가시가 없어서 두릅 딸 때도 좋죠. 그러나 고라니를 막으려면 가시 있는 게 낫죠. 저 위쪽은 가시 있는 두릅나무고, 오늘 심는 20주는 가시가 없는 민두릅입니다. 민두릅나무. 대한민국 묘목 생산단지는 충북 옥천군 이원면이 제일 크죠. 거기서 대부분 옵니다. 술안주로 배추쑥은 다 먹었고, 이건 뭐냐, 떡볶이인가? 그러네요. 신당동 떡볶이, 원조 신당동 떡볶이라는 과자입니다. 짭짤한 것이 술안주로 괜찮습니다. 막걸리 안주로 딱입니다. 신당동 떡볶이. 이제 5주만 더 심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6개 심었습니다. 이것이 20번째 민두릅나무입니다. 새싹이 이것도 파릇파릇 올라와 있죠. 20번째 민두릅나무를 심고 집에 갈까 했는데, 이게 웬일? 2년생 큰 민두릅나무 뿌리에 1년생 정도 되는 민두릅나무 하나가 또 붙어왔습니다. 보너스라 생각하고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이건 저 형들은 2년생 같은데 요것은 1년생 같습니다. 요것을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21. 이렇게 해서 21그루. 자, 좀 올려주고 이제 물만 듬뿍 뿌려주면 됩니다. 20번째 민두릅나무 물을 아주 듬뿍 줍니다. 콸콸콸.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온 아주 작은 1년생 크기만한 민두릅나무, 이렇게 해서 물주기를 끝냅니다. 민두릅나무 20주를 이렇게 다 심었습니다. 멋지죠? 고사리밭 주위를 디귿자로 21주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내년 봄이 기다려집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